이번 설명회 세션은 메디포럼 제약이 진행하겠습니다. 메디포럼 제약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 제약사 슈퍼트랜스 메디컬사에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고요.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개발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발표는 박재형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해지거든요. 준비해 주신 내용 바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메디포럼 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메디포럼 제약은 크게 세 가지 사업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제네릭 제조 및 판매, 두 번째는 신사업 부문, 세 번째는 신약 개발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릭 제조 판매는 여느 제약사와 비슷하게 CSO 판매 대행 방식과 CMO 위수탁 영업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사업은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건강기능식품, 한방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동물의약품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 부문은 척수손해변성증 치료제에 대한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맥 기술을 활용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R&D 프로젝트인데요. 최근에 슈퍼트랜스 메디컬사에 자금을 투자를 해서 내성이 생긴 항생제를 치료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매출을 보면은 상장 제약사 중에 성장률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19년 매출 구성은 약 66.2% 238억에 달하는 CSO 매출과 33.8% 123억 원을 달성한 CMO 매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성장률이 상장 제약사 중에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출이 증대된 원인은 CSO 영업 방식을 과감히 도입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원가 비율이 높은 일반 의약품을 과감히 정리를 하고 이익률이 높은 전문 의약품을 과감히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매출 원가를 보면 약 78%였는데 2019년도에는 51%로 획기적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성장률이 증가하는 한편 이익률도 증가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들어섰습니다. 매출과 원가율 트렌드를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게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매출액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면서도 이익률 역시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원가율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추세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CSO 매출의 급격한 성장 트렌드를 이룩할 수 있는 원인은 25개 성분, 56개 제형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2018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매 분기마다 신제품이 대량으로 발굴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굉장한 그 성과라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대행 수수료 인하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같은 아직까지는 작은 제약사는 CSO 영업 체제를 도입하면서 수수료가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4월, 5월에 약 5%라는 수수료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적어도 유지되는 그런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시장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던데 그 원인이 있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MO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마진인 품목을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이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약 40개에 대한 생산 중단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일반약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85%인데 이 전문약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55%입니다. 그래서 생산 구조를 바꿈으로 해서 매출 구조가 이익 구조가 매우 향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또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부실 채권이 없다는 것인데요. CSO 채권 현황을 보게 되면 주요 채권이 90일 이내로
94.6%에 달하는 대부분의 채권이 매우 건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수 채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이런 현상은 저희가 밀어내기 매출이 없고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5개년 발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CSO 및 CMO, 기존의 제네릭 제조 및 판매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4년도에는 약 730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와 더불어서 저희는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척수손해변성증 치료제, 즉 MFP004에 의한 매출이 2024년도에는 약 150억 원에 이를 거로 생각을 하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등 신사업 분야에서도 저희가 매출을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D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척수손해변성증 치료제인 MFP004에 대한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맵 기술을 활용한 장기 지속형 치료제 주사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R&D 프로젝트로 슈퍼트랜스 메디컬사에다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희귀질환, 즉 척수손해변성증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척수손해변성증은 손해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알 수 없는 기전으로 사멸하는 희귀질환입니다. 매우 환자 수가 적지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운동실조, 즉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대규모 임상을 통해서 현재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대형 대학병원에서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하는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유일 척수손해변성증 치료제 허가를 보유하고 있고요. 보험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국내 최초 대규모 임상인 사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을 완료하게 되면 독점적 시장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가 적용이 되게 되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고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희귀질환이긴 하지만 저희가 독점 구조를 갖게 되면은 연 200억 정도의 매출의 증가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상 임상 진행 상황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1분기가 되면은 임상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내년 2분기부터는 급여 신청 및 급여 협상에 대해서 식약처와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분기부터는 급여를 적용하게 되고 저희 회사의 매출로 실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맵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디포럼 제약중앙연구소는 자사 단독 진행 과제로 항응고제와 치매치료제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맵 플랫폼 기술은 약물이 봉입된 크기가 균일하고 비다공성인 미립구를 제조하는 기술로서 피하 및 근육 주사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어 2주 내지 3개월간 약효가 일정하게 지속되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은 주사제 사용에 적합한 생체 분해가 가능한 고분자를 사용하여 약물을 잘 감싸고 체내에서 확산과 생분해로 일정 기간 동안 서서히 균일하게 약물을 방출시켜서 약물 효과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메디포럼 제약의 스맵 플랫폼 기술의 강점은 균일한 약물이 봉입된 미립구 제조 기술과 약물의 안정화 기술, 그리고 최적 함량 조사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기술적, 산업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포럼 제약은 스맵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여 항응고제, 치매치료제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암, 당뇨병과 같이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이 필요한 질환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응고제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디포럼 제약은 2018년 기준 약 11조 원 이상의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응고제인 아픽사반에 대해서 1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스맥 기술을 통해서 아픽사반을 함유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조성물과 제조 방법 특허를 세계 최초로 등록하였고 현재 비임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메디포럼 제약은 아픽사반을 적용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가 복용이 어려운 치매 환자의 약물 복용 편의성과 복약 순응도 개선은 치매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메디포럼 제약은 PLGA 고분자를 기반으로 높은 봉입률을 가지며 일정하게 약물이 용출될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조에 성공하였으며 올해 안에 후보 제형 검증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비임상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슈퍼 트랜스 메디컬 트랜스포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생제 사용의 증가로 인한 내성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성 환자, 항생제 내성 환자 급증은 세계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항생제 시장은 2010년 기준 약 45조 원에 달하고요. 평균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중에 주요 항생제 내성 현황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항생제 내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슈퍼 트랜스 메디컬과 기술 협약을 마치고 공동 연구를 하고 투자하기로 하는 협약을 최근에 체결을 하게 됐는데요. 이 슈퍼 트랜스 메디컬사의 기술의 핵심은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항생제에 알지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덧붙여서 바이러스에 침투하는 성공률을 높여서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에는 이 항생제가 침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FDA 승인을 받은 항생제에다가 앞에 요 뾰족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 알지닌을 붙임으로 해서 박테리아를 이렇게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방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이 항생제는 이미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앞에 그 뾰족한 부분이 슈퍼 트랜스 메디컬이 가지고 있는 트랜스포터, 인핸서 기술이 됩니다. 요 알지닌이라는 단백질을 방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다가 이렇게 접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분자 구조는 옆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항생제가 사멸하는 형태가 그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 기존에 전혀 죽지 않은 박테리아가 항생제를 붙였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듯이 거의 대부분이 죽고 기존에 그냥 일반 항생제를 붙였을 때는 별 효과가 없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최근에 슈퍼 트랜스 메디컬사와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기술 실사 및 법률 실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저희 연구진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또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R&D 파이프라인에 대한 마일스톤입니다. 이거는 각자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메디포럼 제약에 대한 이야기도 쭉 풀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혹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메디포럼 제약은 아직까지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임직원은 마치 한 몸처럼 똘똘 뭉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방침은 사람이 최고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몸처럼 가족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바이오 회사들이 많은 적자를 보는 가운데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저희는 제네릭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 이미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고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신약 개발이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고 있는 그런 모험적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신뢰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뭐 말씀은 겸손하게 작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작지만 정말 강한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성장률도 1위를 하셨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메디포럼 제약의 박재영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